코스피가 하루에 8.44% 올랐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드디어 반등하나 싶으시죠? 2026년 4월 1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거든요. 종가 5,478.70포인트. 근데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1.3원에 마감했어요. 주가는 폭등했는데 원화 가치는 1,500원대까지 밀린 거죠. 숫자만 보면 좋은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주식이 오르면은 외국인 돈이 들어와서 원화 가치도 같이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날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3월 한 달만 보면은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웠거든요. 정확한 규모는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4월이에요. 이 시기가 되면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배당 시즌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외국인 주주들이 받은 배당금을 달러로 환전해 본국으로 보내는 흐름이 4월 원달러 환율의 수급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구체적인 송금 규모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흐름이 3월 순매도 장세 바로 뒤에 온다는 게 핵심이에요. 3월에 팔고 나간 외국인이 4월엔 받은 배당까지 달러로 바꿔간다면 환율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계좌에서 딱 하나 확인해야 할 게 분명해집니다. 외국인이 3월에 다 빼갔다는데 4월엔 다시 사들이고 있다? 여기서부터 함정이 시작되거든요. 43조 5,050억 원. 이게 지난달 외국인이 우리나라 상장 주식에서 순매도한 금액입니다. 금융감독원 2026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기준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직전 달과 비교했을 때거든요. 2월 순매도가 이 19조 5,580억 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규모예요. 솔직히 이 수치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황당했거든요. 한 달 사이 매도 규모가 이렇게 뛰는 건 흔히 보이는 패턴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요. 이게 3월 만에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1월, 2월, 3월 외국인은 우리 주식을 석 달 연속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방향 자체가 나간다로 고정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단발성이 아니라 추세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쪽 자금이 빠져나간 걸까요? 같은 금감원 집계로 보면 유럽발 순매도가 26조 4천억 원으로 제일 컸어요. 그 다음이 미주 9조 8천억 원, 아시아 5조 6천억 원 순이었고요. 주요 세 지역이 전부 매도 한 방향이었다는 얘기예요. 주요 지역 중 중동만 2천억 원 순매수로 예외였는데 금액이 워낙 작아서 전체 흐름을 돌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두 지역이 파는 게 아니라 주요 지역이 동시에 손을 뺀 장면이잖아요. 위험 회피 심리가 전방위로 작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함정은 지금부터예요. 3월에 43조 빼간 외국인이 4월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숫자가 왜 내 계좌랑 연결되는지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식 계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 한두 개라도 들어있으시죠? 그럼 이 숫자 꼭 보셔야 해요. 1576조 2천억 원, 3월 말 기준 외국인이 들고 있는 우리나라 상장 주식 보유액입니다.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이에요. 근데 진짜 핵심은 그 다음이거든요. 같은 발표에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7%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식시장 전체를 10주로 나눴을 때 그중 3주는 외국인 주머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비중이 큰 펀드, ETF, 직접 투자자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은 외국인이 팔 때 똑같은 수급 파도를 맞는 구조거든요. 내가 주식 한 주도 안 팔았는데 남이 파니까 내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는 거죠. 외국인 수급은 나랑 상관없는 뉴스가 아니라 내 계좌 30%를 움직이는 주체인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오해하기 쉬운 숫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같은 금감원 발표 보면 3월에 외국인 보유액이 전월 대비 449조 4천억 원 줄었거든요. 이 숫자 딱 보면은 449조가 통째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앞서 짚었던 3월 순매도 43조 원 있었죠. 실제로 팔고 나간 돈은 딱 이 규모예요. 나머지 400조 넘는 감소분은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이에요. 들고 있는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은 장부상 평가 금액도 같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같은 주식의 값이 낮아진 거죠. 순매도 43조는 실제 현금 유출, 나머지 약 406조는 장부상 평가 감소. 이 둘 헷갈리면 3월 장을 완전히 잘못 읽게 됩니다. 자, 그럼 3월에 이렇게 빠진 외국인이 4월엔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다는데 이게 진짜 반등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상해집니다. 솔직히 저도 이 4월 숫자 처음 봤을 땐 좀 속았거든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언론 보도로는 4월 중순까지 외국인이 국내 채권이랑 주식 합쳐서 약 8조 원어치를 순매수했거든요. 채권이 2조 7천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만 5조 원이 넘어요. 3월에 대거 빠져나갔던 그 외국인이 맞나 싶은 숫자잖아요. 이 헤드라인만 놓고 보면 아, 돌아왔네 하면서 안심하기 딱 좋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방향이 이렇게 획 바뀐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8조 어디로 들어갔는지 속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이 돈이 한국 주식 전체로 들어온 게 아니더라고요. 딱 한 구석에만 몰려 있었거든요. 4월 들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5조 원, 이 중에 약 90%가 딱 두 종목에 쏠렸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쉽게 말해서 한국 주식을 사자가 아니라 반도체 두 개만 사자였던 겁니다. 나머지 코스피 종목을 들고 계신 분한테는 3월에 그 매도 파도가 여전히 깔려있는 구조거든요. 물론 약 90%는 근사치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수 전반에 돌아왔다고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 반도체가 끌고 간 숫자로 봐야 맞거든요. 일부에선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랑 WGBI 편입 호재를 이번 유입 배경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환율이나 글로벌 금리 같은 다른 변수도 같이 움직이는 거라 이거 하나로 단정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 계좌는 반도체 쪽이에요? 아니면 그 외 종목이에요? 이 답에 따라 4월 반등이 내 얘기인지 남의 얘기인지 완전히 갈립니다. 그럼 4월은 이제 안전한 거냐? 여기서 하나 더 걸리는 변수가 있거든요. 4월이 국내 상장사 배당 시즌이거든요. 외국인이 받은 배당금을 달러로 환전해서 본국으로 보내는 흐름이 생기는데 시장에선 이걸 환율 수급 변수로 지목해요. 그리고 같은 4월 1일부터 한국 국채가 WGBI에 정식 편입됐어요. 편입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약 30원 가까이 내려간 걸로 관측됐거든요. 다만 이 환율 움직임을 WGBI 하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니까요. 정리하면 배당 송금은 달러 수요를 밀어올리는 쪽, WGBI 유입은 원화를 눌러주는 쪽, 이 두 힘이 4월에 겹쳐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가 이 두 힘 중 어느 쪽에 걸쳐 있는지 이제 그걸 따져봐야 해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쪼개볼게요. 첫째, 반도체 비중 큰 대형주나 코스피 지수, ETF 들고 계신 분. 4월 반등 흐름은 수혜권인데 배당 송금 구간에선 환율 출렁임에 바로 노출됩니다. 체크할 건 두 가지. 앞으로 세서 6주 안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는지 외국인 수급이 삼성 SK 밖으로 퍼지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둘째, 반도체 외 코스피 개별주 보유자. 3월 매도 파도가 아직 깔려있는 자리라 반등 동력이 약한 쪽이에요. 여긴 내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수급이 반도체 밖으로 확산되는 신호가 나오는지만 보시면 충분해요. 셋째, 채권이나 국채 ETF 보유자. 여긴 그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2조 7,230억 원 순매수했거든요. 국채만 따로 떼어보면은 3조 1,722억 원인데 기타 채권의 일부 매도를 국채가 눌러준 구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리인 셈이에요. 물론 2주 스냅샷이라 이 흐름이 계속 간다는 보장은 아니고요. 여긴 WGBI 쪽 추가 유입이 이어지는지 한 달에 한 번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내 유형 확인하셨으면 오늘 하루 안에 딱 하나 해두실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오늘 안에 딱 하나 해두셔야 해요. 이거 안 해두면 5월에 배당 송금 흐름이 본격화될 때 내 계좌가 어느 줄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흔들리거든요. 할 건 하나예요. 내 보유 종목이랑 ETF 안에서 외국인 지분율 높은 대형주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그 외 종목이 어떻게 갈리는지 딱 분리해서 적어두시는 거. 왜냐면은 이 분리 하나만으로 4월 그 반등이 내 포트폴리오에 닿았는지 아닌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방법도 단순해요. 증권사 HTS나 MTS 열고 종목 개요 화면 들어가시면 외국인 보유율 한 줄이 바로 보여요. 내 종목별로 한 번씩만 눌러보세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하나만 더요? 이건 너 내 종목 정리한다라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충격이 또 있어요. 2026년 4월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외국인 주식 매도랑 중동 사태를 직접 지목했거든요. 단독 원인이 아니라 주요 원인 중 하나로요. 이란 쪽 지정학 불안 같은 변수가 외국인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해서 3에서
4월 매도 압력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로 언급돼요. 이것도 단일 원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종목 체크 다 해놔도 이 외부 변수 하나만 터지면은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런 유출이 개인 투자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실증 데이터로 확정된 얘기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께 하나만. 내 포트폴리오가 반도체 쏠림이세요? 아니면 그 외 종목 위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유형별로 더 깊게 다뤄볼게요. 자, 오늘 내용 딱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뉴스에서 외국인 수급 얘기 나올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3월 외국인 순매도는 43조 5,050억 원. 전월 대비 2배 이상 뛴 규모였고 3개월 연속 매도 흐름이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둘째, 4월 반등의 정체. 코스피 5조 순매수 중 약 90%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몰려 있었어요. 지수는 올랐는데 자금은 두 줄기로만 쏠린 편중된 반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셋째, 4월 배당 송금은 환율 수급을 흔드는 변수 중 하나예요. 일부에서는 원화 약세가 길어질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다만 파급 시차와 규모는 품목마다 다르니까 한 번에 체감되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체크 포인트 하나만 찍어드릴게요. 5월 초에 금감원이 4월 증권투자 동향을 발표하거든요. 그 숫자가 찍혀 나와야 4월 반등이 진짜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두 종목만 들렀다 가는 건지 판별이 돼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알림 한 번씩 눌러주세요. 5월 발표 나오는 날 바로 정리해서 올릴게요.